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전격 제소한 이후 정부의 두 번째 대응 조치로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 관련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라는 점이 이번 조치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갖고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번 통화에서 이번 테러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50%가 줄었지만 현재 3분의 2가량이 복구됐고 열흘 안에 생산량의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역막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파주와 연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조는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7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와 더불어 외국인의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깔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관련주들도 연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하락 출발이 됐지만 견조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유가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채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새벽에 발표될 FOMC를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상승한 2070.73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현대차까지 줄줄이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 가까운 반등 속에서 47,7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 속에서 82,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49,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46% 오른 173,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3% 상승한 645.12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 넘는 조정 속에서 51,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도 연일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191,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1.49% 내린 364,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HLB도 오늘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46,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은 207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FOMC를 앞두고 오늘 저녁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결과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의 결과는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가 결국은 2070선에 올라왔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208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5% 차이로 지금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을 보면 207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한 그런 흐름이고요.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역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어제보다는 좀 꺾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이 역시 어제보다 훨씬 못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지수는 좀 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만 좀 상승했다는 것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총평을 하자면 역시 지수만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또 종목의 흐름은 조금 좋지 못했다, 좋았다 이렇게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수가 상승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만큼 따라가주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성적 자체로는 좋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좀 부실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엔 대형주가 소형주 대비해서는 좀 크게 올라와줬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장세 안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아쉬웠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 오늘 기관까지 더불어서 지수에 대해서 상승 견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도 수급적인 부분과 선물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초반에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초반에 사실 조정을 받았을 때 상당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대로 쭉 밀렸다고 하면은 시장이 더 크게 다운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완전히 꺾일 수도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의 어떤 결과가 결국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수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날이 있어요. 시장의 지수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중요한 날이 있죠. 결과, 또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날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지수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초반에 다행히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의 흐름만 좋다고 하면은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수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상승 음봉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시가보다 역시 약하게 끝난 그런 흐름인데요.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쉽죠. 결국은 이게 양봉으로 끝났다고 하면 좋았겠지만은 양봉으로 마감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정을 받으면서 음봉 마감을 했어요.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다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근에 좋았었던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 정도 흐름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그동안 강했었던 그런 흐름에 비하면은 오늘 흐름은 좀 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해외 증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 그리고 대형주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죠. 코스피가 결국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역시 코스피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코스닥이 또 추가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종목의 흐름이 조금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결과 자체는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코스피의 결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오늘 장의 어떤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지수가 하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또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런 흐름에서는 지수가 좀 강하게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온 것이죠. 장중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 오늘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수급적인 흐름을 따라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요. 대형주의 흐름이 오늘 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었죠. 특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장 중반 이후에 조정을 강하게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쭉 지수가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제약업종이나 이런 쪽도 좋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형주들이 더 약한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 대형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초반에 흐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못했었죠. 특히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초반에 선물 쪽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지수가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크게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고점에서는 조금만 꺾여도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게 크게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9시 20분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흐름 9시 반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지수를 반등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수급적인 흐름에서 뭐 흐름이 그대로 나온 상태예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조정을 받았다가 매도하는 흐름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사실 며칠 동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수를 붙들어주고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왔죠. 특히 지수가 꺾이는 그런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죠. 특히 초반에 지수가 좋지 못한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며칠 동안 좀 부진한 모습에서 오늘은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어떤 뭐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또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외 증시도 장중에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이 그랬어요.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11시 후반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때 중국 시장의 반등 영향을 받았던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수급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때 한국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미친 건 수급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 뭐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와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음식료 품이죠. 전기전자가 강하다고 하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이죠. 그리고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음식료가 움직임이 좋아요. 지수가 반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수가 반등할 때 사실 음식료품이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는 이런 것들을 기회를 삼아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음식료 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고요. 또 뭐 특별히 관련이 없는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기전자와 음식료품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테마주들이 순환매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워낙 이쪽의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테마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다른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초반에는 좋았어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12시 이후에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흐름을 보면은 제약업종,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제약업종이 꺾이면 결국은 지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약업종이 강하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크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가 좋지 못한 흐름으로 결과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약업종입니다. 제약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에도 제약업종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한 오늘 흐름을 보였지만은 역시 아직까지는 뭐 단기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테마주로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꺾일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코스피가 크게 꺾였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의 어떤 그 흐름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제와 거의 판박이의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도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흐름들이 쭉 그랬어요. 장중의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장중의 흐름은 파생 쪽에서 흐름이에요. 선물 옵션 쪽에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장 초반에 매도했던 흐름, 그리고 9시 반 이후에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흐름,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을 다시 반등시켜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기관의 뭐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특히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이제 급등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은 과연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도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 여전히 전기전자 쪽에 어떤 그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뭐 천년만년 계속 간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뭐 천년만년은 너무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러다고 보면은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뭐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사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고점에서 정체된 흐름이거든요. 결국 종목의 주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우량주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꺾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 쪽에서만 매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또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기금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또 이 운용사에 맡겨서 운용을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어떤 국민들의 노후에도 좀 편안한 그런 흐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또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이런 것들의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역시 장중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지수가 움직인 그런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연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208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그런 구간에 다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역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흐름이 좋죠. 2075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의 뭐 2080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올만큼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를 계속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어제와 거의 비슷해요. 장 초반에 조정을 받고 결국은 급등을 해서 버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적으로 선물 쪽에서 초반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흐름. 어제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쭉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었던 게 결국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요. 장 초반에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을 때 결국 삼성전자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같이 어떤 수급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장 중반 이후에 꺾이지 않고 계속 버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과연 더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역시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역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더 가줄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시장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흐름이라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제로금리까지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 엄청난 그 폭의 인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미 지수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웬만큼 좋은 호재성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하면은 크게 여기에서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어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호재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재가 나오면은 본전이에요. 그리고 웬만큼 호재가 나와가지고는 더 크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그대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과연 움직여줄지. 물론 사우디 사태로 인해서 단기에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연준이라는 집단이 과연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그 변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일희일비해가지고 크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말 엄청난 폭의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는 크게 반응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대한 좀 금리를 낮춰서 시장이 편안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 기대감으로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갈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시 뭐 시장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FOMC 결과에서 의외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거나 또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여기에서 간다고 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크게 가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시장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 건 맞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좀 변수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지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위에 이 정도 부분은 없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게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가기도 하고요. 또 가야 되는데 못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건 사실이고요. 거품이 약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버된 측면은 있지만은 여기에서 과연 더 갈 수 있을지는 이제 다시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시장은 항상 변수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더 상승시킬 요인은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가격적으로나 어떤 수급적인 한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나 크게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해졌고요. 이제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했었던 어떤 그 한계에 다다른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후의 흐름은 시장의 어떤 그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구간이 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반등하면서 이 반등, 단기 반등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속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도 2080선까지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가격대인데요.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단기 반등에 대한 지속 여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더불어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시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테마주 강세 지속에 의해서 상승 견인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관심 종목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역시 두 가지 종목입니다. CJ제일제당과 아난티를 꼽아주셨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올라오면서 24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3%의 상승 속에서 14,4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난티는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 시에 접근하자 그렇게 다시 정정을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쪽이 흐름이 나오는 건 역시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 상태에서 상승할 만한 그런 그 모멘텀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 흐름이 괜찮죠. 지수가 반등하면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요. 업종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런 종목들이 음식료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테마주로서 아니면 어떤 사유로든 움직임이 나오면은 관련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지금 이 종목들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CJ 제일제당 역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종목이 뭐 수급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정도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인데요.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쭉 빠지다가 조금 버티는 흐름. 지수가 반등할 때도 버티는 정도였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가 결국은 계속 가니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업종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와서 조금 더 끌고 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은 추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2015년이 고점이었고요. 낙폭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추세가 끝났다는 것이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은 나오지 않고요. 결국 최근에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흐름에는 CJ 그룹의 어떤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룹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룹주들이 특별히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요인도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종목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도 단기에 반등하기는 했지만은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업종의 흐름도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종목도 역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길게 끌고 갔을 때는 다시 꺾이면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길게 홀딩할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는 지금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자고 했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조정 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기 조정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이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상승했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단기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라도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고요. 그리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있다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기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돼요. 아무래도 대북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없는 분들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정받으면 충분히 접근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테마가 단기에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들이 너무 강하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기간을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북한 쪽에서.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물밑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또 뭐 구체적인 회담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끌고 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계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길게 보지는 말자는 것이죠. 이미 상승할 대로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어떤 남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하기는 했지만은 또 흐름이 어떻게 다시 뭐 어긋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크게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은 이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24만 6천 원에 마친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아난티였는데요. 아난티도 역시나 오늘 3%대 상승 속에서 14,4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아난티도 역시나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팔고 가신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격대 단기 조정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537님의 질문입니다. SKC 코롱 PI를 29,8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SKC 코롱 PI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빠지면서 3만 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아주 작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절반은 매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예요. 이런 종목에 50%씩 비중이 들어가는 건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절반 매도하십시오. 본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조금 애매했죠. 거의 지금 가격 비슷한데요. 이 종목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아주 좋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애매한 가격인데요. 다만 단기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반등 후에 그리고 조정을 받았지만 버틴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른 테마주들에 가려서 좀 덜 움직이지만 결국 남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쭉 밀리면은 손절하십시오. 흐름이 안 나오고 그냥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가는 지키시기 바라고요. 상승했을 때는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이 정도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KC 코롱 PI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매수가 근처 거의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반등 시 15%에 대한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있는 증시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페드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려오고 있고요. 일단 취약한 전망에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시장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0년 만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오후 2시 30분에 이 페드 결정에 대한 언론에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시점에서 계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사우디 석유에 대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곧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일단 중국과 미국이 다음 달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확대에 대한 전망이 좀 꺾였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도 소식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석유 생산을 겨냥한 테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강화하라고 좀 언급을 한 상황 속에서 이에 에너지 주식이 좀 크게 움직이고 빠졌다라는 소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980님의 질문이고요. 한진을 29,500원에 비중은 7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한진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한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 속에서 31,3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분이신데요. 한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길게 끌고 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매수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운수창고 업종이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한진그룹이 지금은 특별히 움직일 만한 모멘텀도 없죠. 뭐 특별한 호재성 이슈도 없고 또 최근처럼 어떤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면 특별히 급등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손절 5% 짧게 보시고요. 상승하면은 플러스 10% 수익 짧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진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현재 비중이 70%라서 꽤 크게 비중을 싣고 계신데 이 비중에 대해서 절반 매도 이후에 35% 비중을 가지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비중 조절하시고 목표가 대응까지도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823님의 질문이고요. 대성 미생물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85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성 미생물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강보한 마감 속에서 21,05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한진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김은혜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급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점은 F고요. 워낙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좋지 못한 그런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대성미생물은 매수가가 2850원이에요. 자, 보시면 2850원이 어제 종가죠. 그래서 어제 분봉을 보면은 사실 어제 종가에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한가를 갔을 때 따라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한가에서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홀딩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홀딩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일단 매수 자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따라잡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15%밖에 안 됐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혹시라도 다음 날 하한가를 가더라도 마이너스 15%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 날 하한가 가면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합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해요. 그때는 매도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반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급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흐름이 혹시라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정리를 하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세요. 어쨌든 지금 매수 자체가 잘못됐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잘한 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은 항상 변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오늘 테마에 편입됐지만 내일 당장 갑자기 변수가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에 주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미 급등한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라는 것이죠. 오늘같이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기다렸으면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더 조정을 받으면 아래에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혹시 나왔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본전 이상에서 최대한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정석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고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성 미생물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자, 일단 학점은 F학점으로 아쉽게 좀 확인이 됐고요. 본전 이상 매도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가격대와 급락 시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또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481님의 질문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62,000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스튜디오 드래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올라오면서 79,9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플러스 5%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수익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매수가는 괜찮았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62,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수가를 보면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쭉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 또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구간. 그래서 매수가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를 아주 잘했다, 아주 못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다만 최근에 지수 흐름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결과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정상적인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운이 작용한 상태예요. 지수가 꺾였으면 그냥 꺾였을 상황인데 조금 고점에서 따라잡은 상태에서 결과가 좋은 것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매수를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수를 했을 때 지수의 상황이 최근에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수가 꺾이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는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뭐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엔터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꺾였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이후에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반등 자체가 추세적이보다는 단기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국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 구간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하면은 20% 정도의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꺾였을 때는 플러스 5%의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눌림목 후에 다시 간다기보다는 그냥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아래로 왔을 때는 5%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더 상승했을 때는 20% 정도까지 조금 더 끌고 갔다가 정리를 한 후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 C학점이고요. 플러스 5% 또는 2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정리도 전반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또 FOMC 발표도 있는 상황인데요. 목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FOMC 이후 목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은 특별한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역시 크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추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단기에 소폭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2080 정도를 얘기했지만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어요.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 구간까지 왔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반등한 크기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더 가기는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게 어떤 한국 시장의 흐름이 좋아가지고 추세적으로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관이 방어를 계속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지 않습니까? 수급적으로는 일단 코스피 자체가 좋지 않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은 사실 변수가 없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다시 한계에 온 그런 그 구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는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갈 수 있는 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변수, 미국 시장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결과가 결국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소폭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크게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고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역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 그래서 내일은
크게 가기보다는 역시 혼조세나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다시 한번 또 한계에 다가선 모습이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